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하늘에 쓴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무려 11만 대를 띄워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단 1000대 남짓으로 해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전 세계가 드론쇼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숫자로 압도하겠다며 매번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작년에는 5,000대, 올해는 10,000대. 그리고 최근에는 무려 11만 대까지 띄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쇼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열린 초대형 드론쇼 현장 11만 1000대가 동시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세계 최대 규모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벌어진 일은 참담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추락했고 일부는 관객석으로 떨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드론들이 서로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키는 장면도 포착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서울 한강공원에서 열린 K드론쇼는 단 1200대로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쇼에서 단 한 대도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초속 15m나 불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모든 드론을 일일이 조종합니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말이죠. 신호가 조금만 끊기거나 간섭이 생기면 바로 추락합니다. 반면 한국은 각 드론이 인공지능을 탑재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옆 드론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위치를 보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드론인 것이죠. 더 놀라운 건 표현력의 차이입니다. 중국이 단순히 큰 글자나 도형을 만드는데 그쳤다면 한국은 하늘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물론이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움직이며 왜구를 무찌르는 장면까지 구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표현했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BBC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했지만 한국은 질로 감동을 만들었다.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숫자가 아니라 완성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말이죠. 일본 NHK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드론으로 실시간 QR코드를 만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관객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늘의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밀한 기술인지 아십니까? 드론 한 대라도 위치가 틀어지면 QR코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으로 입체 홀로그램을 구현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평면이 아니라 3D로 보이는 거죠. 특수 안경 없이도 말입니다. 이 기술을 본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글과 아마존이 한국 드론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11만 대 띄웠다는 건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완벽한 쇼를 선보인 건 조용히 넘어갑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우리도 중국처럼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한심한 발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청나라 군대가 수십만이었지만 근대화된 일본군 몇만에게 패했습니다. 6.25 때도 중공군 100만이 왔지만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막아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란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숫자에 연연할까요? 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곧 군사기술로 직결됩니다. 한국이 1200대로 완벽한 쇼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드론 제어 기술이 정교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가 드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집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드론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중국 드론이 평균 15분 비행하는 동안 한국 드론은 40분 이상 비행합니다. 같은 크기인데도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LG와 삼성 SDI 덕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한 한국 드론은 악천 후에도 강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안정적으로 비행합니다. 방수 기술과 자세 제어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한 드론쇼 업체가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만큼 앞서 있다는 반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을 부러워합니다. 11만 대라는 숫자에 압도당한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품 11만 개와 명품 1000개 중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드론쇼가 만들어내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그저 크고 화려한 것만 추구했지만 한국은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독도를 드론으로 그렸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떴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을 하늘에 새긴 거죠.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드론으로 표현했을 때는 전 세계 아미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만 5억 뷰가 넘었죠.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중국의 11만 대 드론쇼 영상은 조회수가 겨우 100만이었습니다. 한국 드론쇼의 또 다른 강점은 친환경입니다. 전기로만 작동하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불꽃놀이처럼 대기를 오염시키지도 않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드론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강 드론쇼가 열린 날 주변 상권 매출이 평소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호텔 예약률도 95%를 기록했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한국식 드론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군사적 가치는 더 큽니다. 1200대의 드론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건 곧 1200개의 무인 공격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11만 대를 띄웠지만 수십 대가 추락했다면 실전에서는 아군을 공격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밀함이 생명인 군사작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겸손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낮춥니다. 중국이 숫자로 엄플하면 주눅들고 일본이 기술력 운운하면 위축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드론 강국입니다. K-팝이 세계를 제패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점령했듯이 이제 K-드론이 하늘을 지배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기술과 창의력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다. 다만 한국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중국의 11만 대가 아무리 많아도 한국의 1200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아닌 품질로 혁신으로 창의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드론쇼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최고는 가장 많이 띄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띄우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 오늘도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